가을 느낌 많이 나는 오늘 아침 전선의 사사건건 함께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좀 이게 수임 건수가 좀 늘어납니까? 뭐 있어요? 그런 거 계절에 따라서? 이게 조금 계절을 타기는 하는데 정말요? 보통 이제 뭐 여름 휴정기, 겨울 휴정기 이런 휴가 시즌은 좀 사건이 없다고 하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몰리는 시즌이 좀 적은데 예를 들어서 추석, 설, 명절 이후에. 가정의달 이런 때 조금 평소보다는 증가하는 수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또 그렇구나. 진짜 그리고 그렇구나. 회사 뭐 회생 사건들 같은 경우는 좀 버티다가 연말이 다가올 때 좀 결정을 하신다고 하고 이런 좀 시즌이 약간씩은 패턴이? 영역별로 예. 있기는 합니다. 아, 예. 그렇구나. 연말에는 그런 게 많고 이제 명절에는 가사 예, 관련된 예. 소송이 많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취자분들 만약에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샵0999 문자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요 이슈 한번 다뤄봅니다. 딥페이크 아. 관련해서 뉴스도 너무 많이 맞아요. 나왔고 예. 사회적으로 논란도 많이 되고 있고 아니 근데 이게 시초는 모 대학의 딥페이크 사건이었다고요? 예, 이게 지금 뭐 일파만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초에는 지난 20일에 약 1,200여 명이 모인 텔레그램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서 유포한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텔레그램 방이 4년 정도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모 대학이라 해서 모 대학 딥페이크라고 불리는데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늘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관련 불안감이 최고조로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화방의 운영자는 현재 수사되고 있고 또 단체방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해 유포한 남성 역시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딥페이크 사건이 대학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문제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 학교에서도 지금 계속 관련 공지가 내려오고 있고 또 교육계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딥페이크 범죄가 중고등학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 대응 지시를 내리고 교육부와 방심위 등 관련 부처에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경찰에서는 집중 대응 TF를 꾸린 상태인데요. 지인 능욕방이라고 지인들의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방의 운영자 역시도 구속돼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하는데 굉장히 허위 영상물의 개수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 또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근데 이름이 너무 그렇다. 지인 능욕방. 그러니까. 이거 좀 기분이 굉장히 맞습니다. 불쾌해요. 예, 불쾌하죠. 말만 예, 들어도 아니 요런 말 자체로도 혹시 뭐 혐의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말 표현만으로는 혐의가 있을 수는 없고 근데 예. 이 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는 분들의 사진을 공유를 지인, 해서 예. 거기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을 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피해자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일단은 허위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279건. 예, 혐의는 맞습니다. 뭐예요? 그 279개의 그런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 혐의는 구체적으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예. 그 A 씨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 텔레그램에 뭐 어떤 방을 개설을 하고 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 중에 청소년 그리고 아동에 해당되는 그런 피해자들이 있어서 해당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요. 예. 또 다른 사건도 있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데 2020년 12월부터 도박 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벌 목적으로 2개의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역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B 씨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B 씨 역시도 그 허위 영상물 5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6개, 네. 그리고 불법 촬영물 9개를 포함한 2만여 개의 영상을 이렇게 예. 제작 또는 유포를 했는데요. B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변경해가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 역시도 추가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참 이게 2638개. 와, 저 수치도 참 아유, 엄청난데 이 예.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한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 딥페이크에 대한
피해자 중에 절반 이상이 10대라고 합니다. 그 미성년자 피해는 2021년도에는 53명이었다가 22년에 81명, 그리고 23년에 181명, 그리고 23년에 지금 300명이 월등히 넘어서면서 굉장히 미성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예. 근데 이게 뭐 미성년자들이 아무래도 법적인 대응을 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해자들 역시도 미성년자 아, 사이에서도 맞아요.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요. 이 있다고 제작을 하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한다면서요? 예, 맞아요. 10대 중에 가해자도 많이 자기 있고 또래를 예, 대상으로 또 피해자도 많이 있고 있는 상태여서 참.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해당 조항에 적시되면은 형법에도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관련 특별법에도 저촉이 되지만 또 학교에서 뭐 이런 성적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학폭에도 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유용하게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기대도 모으고 사실 그쪽으로 많은 투자금도 몰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범죄로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실행하고 피해자가 되고 이렇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게 수사할 때 조금 뭐 용이하긴 한가요? 수사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경찰청 통계에서는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 검거율이 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서버를 해외에 두다 보니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정보 요청을 하고 뭐 요청을 해도 회신이 잘 오지 않고요. 또 수사관이 대화방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도 어렵고 예. 또 떴다 방식 대화방은 이런 수사기법도 통하지가 않는데 잠입해서 단서를 모으는 사이에 대화방이 폭파돼서 없어지면서 수사를 이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의식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경찰이 수사기관에서 좀 이런 접수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도 경찰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으로 저희 지인도 이제 수년 전에 본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얼굴이 이런 관련 동영상에 합성이 돼서 이 그때는 이런 딥페이크 논의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신고를 하러 간 상태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아무래도 이게 뭐 되겠냐 신고가 금전적 피해도 없는데 큰일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서 저도 같이 입회를 좀 했었던 적이 있는데 예. 지금 뭐 이런 태도들 역시도 사건을 좀 일파만파 키워가는 어느 하나의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예전에 그 엠번방 사건 날 때 그 예. 기자들이 잠입해서 취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 거기에 그 예.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그 예. 증거를 취득해서 경찰과 그렇지. 공조하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인들은. 맞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고 사실 그런 텔레그램 같은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 뭐 그런 식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맞아요, 잠입 맞아요. 취재를 한 거죠.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금전적 피해가 없으면 접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때는 지금 뭐 엠번방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처벌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엠번방 네. 사건이 있고 나서 좀 이런 규정들이 많이 신설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인식만 해도 이게 뭐 크게 뭐 이렇게 피해가 있느냐 이런 식의 대응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 딥페이크라는 말도 없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예. 나온 거니까. 예. 예, 근데 예. 이거 그렇다면 이거 지금 딥페이크 처벌 어느 정도 그 수준입니까? 예. 일단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엠번방 사건 이후에 신설된 규정이 있는데요. 네. 2020년도에 신설된 규정인데 14조의 2입니다. 반포를 할 목적으로 이런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또 이것을 반포를 한 자 역시도 동일한 그런 처벌 조항이 있고 예, 예. 또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게 되는 경우는 더 큰 처벌이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예. 상습범인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까 많이 했잖아요. 어린 예. 친구들. 그러면은 뭐 가중 처벌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이 부분은 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11조에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한 자 역시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특이한 조항이 단순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데요. 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보거나 갖고 있거나 만들거나 뭐 뿌리거나 다 해당이 된다는 거 꼭 예. 기억해 주시기 그리고 바랍니다. 다른 성착취물과 다르게 아동 청소년 대상은 단순히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 보기만 해도 보거나 소지만 해도 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불법 합성 사진을 갖고 있어도 그것도 처벌 대상인 거예요. 예, 불법 합성물이나 합성 사진이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관련해서 뭐 그 법 개정도 지금 추진 중이라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여러 부분 지금 논의 중인데 그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물도 굉장히 무겁게 처벌이 되고 있는 건데 딥페이크 음란물도 동일하게 좀 무겁게 처벌하자라는 논의가 일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처벌 규정을 처벌을 좀 무겁게 하는 부분도 역시 논의 중이고 그리고 단순히 소지나 구입,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좀 논의 중인 상황인데 이 부분은 법률 개정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까 우리 뭐 N번방 사건 예. 한번 언급하긴 했습니다. 이게 근데 형이 좀 약하게 나온 거예요? 예, 그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고 이번에 이제 규정이 나온 게 서울대 졸업생 등 동문 여성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범하고 주범에 대한 이제 수사가 끝나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최근에 그 공범인 박모 씨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법원에서 5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그런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뭐 신상 정보 공개 고지 같이 명령을 했는데 이게 처벌이 약할 수도 있는데 현행 규정에서는 맥시멈입니다. 최고. 예. 영리를 목적으로 했으면 7년까지 가능하지만 네, 네.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5년이 최대치입니다. 예. 아무튼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겁게 봤는데 그 이제 취지가 419개의 가짜 영상물을 만들어서 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그런 거의 무제한적 접근 가능성과 익명성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상화하고 도구화했다. 이 부분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몰 사람과 같은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형량 조정 가능성도 있겠어요 나중에.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현행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규정상의 5년이 이제 맥시멈으로 예. 받은 상태입니다. 예. 피해자가 겪는 상처는 클 텐데 이거 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5년이면. 예, 결국에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이런 개정. 범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해서 예. 그 이제 좀 상한을 올려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이게 N번방 주범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범은 이제 수사는 끝나고 역시 이제 재판 절차 회부되어 있는데요. 공판이 이제 다음 달에 또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주제로 딥페이크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우리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혹시 의견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샵 0999번으로 관련된 내용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부에도 전선의 변호사의 사사건건 이어갈 텐데 4부에는 우리 최진만 기자도 몇 번 봤다 그랬어. 그 화제의 드라마 굿 파트너. 네, 요즘 재밌더라고요. 네. 보세요. 우리 전 변호사님도. 네, 저도 뭐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이번 드라마는 재미있더라고요. 꼭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관련자로서 좀 많이 잘 만들어졌다. 예, 이제 법률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좀 현실적인 거랑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드라마도 있고 좀 어떨 때는 몰입이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 이 드라마 무슨 굿파트너. 변호사님이 예.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좀 현실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집필을. 예,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 업무하기도 힘들 텐데 작가. 요 굿파트너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부 다시 올게요.